요즘 한강 다녀보면 굉장히 다양한 자전거들이 많아요. 저렴한 자전거부터 고급 자전거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의 자전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 때 자전거의 인기가 많아지면서부터 자전거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 아세요? 장비빨 전세계 1위가 한국입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인터뷰가 있었죠. 한강공원을 자전거 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붙잡고 자전거 가격이 얼마예요? 묻는 질문에 1000만 원이라는 답변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은 듯 보였죠. 그런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나중에 점점 더 비싼 걸로 바꾸게 될 거 처음부터 좋은 걸로 비싼 걸로 산다는 거예요. 또 자전거는 동호회 활동도 굉장히 큰 묘미인데 여기서 저렴한 자전거로 나가면 창피한 마음에 비싼 걸로 구매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건 자전거가 비싸면 굉장히 성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또 저렴한 중고 자전거로 모든 대회를 휩쓴 자전거의 레전드 김파룡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또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저렴한 자전거와 비싼 자전거 어떤 걸 사야 하는 걸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보려 합니다. 일단 비싼 자전거와 저렴한 자전거의 가장 큰 차이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자전거의 중요 부품인 프레임의 재질이 다릅니다. 비싼 자전거는 대개 고급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카본 파이버나 알루미늄 합금 등을 사용하여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구조를 제공합니다. 반면 저렴한 자전거는 주로 철이나 저렴한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무겁고 내구성이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의 무게가 다릅니다. 고급 자전거는 경량화된 부품을 사용하여 무게가 가볍습니다. 이는 라이딩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며 오르막을 오를 때나 속도를 낼 때 유리합니다. 저렴한 자전거는 많은 무게가 나가므로 장시간 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의 부품과 성능이 차이가 납니다. 비싼 자전거는 변속기, 브레이크 시스템, 바퀴, 타이어 등 부품의 품질이 뛰어나며 더 부드럽고 정밀한 변속 및 브레이크 성능을 제공합니다. 저렴한 자전거는 부품 내구성이 떨어지고 변속이 덜 정밀하거나 브레이크 성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디자인과 기술. 고급 자전거는 종종 최신의 기술이 적용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의 저항을 줄이는 프레임 디자인, 충격 흡수 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자전거는 디자인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수준일 수 있습니다. 비싼 자전거는 성능, 내구성, 디자인, 무게에서 우수하지만 가격이 높습니다. 저렴한 자전거는 가격은 낮지만 성능이나 내구성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사용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비싼 자전거는 그 가격만큼 뭔가 들어간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라면 비싼 자전거를 처음부터 사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업그레이드의 기분을 알 수 없다. 혹시 실내 자전거 타보셨나요? 실내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바로 이 얘기가 뭔지 아실 텐데요. 힘들어 죽겠는데 인터벌을 하겠다고 강도를 3으로 뒀다가 다시 1로 돌아오면 그렇게 가벼울 수 없어요. 이렇게 사람은 절대적인 감각보다 상대적인 감각이 줄을 이루는데요. 당연히 처음부터 500만원짜리 자전거를 탄다? 그럼 그 다음에는 1000만원짜리를 사야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따릉이를 타다가 80만원짜리만 타도 그 성능 차이가 확 느껴져요. 나날이 좋아지는 성능에 자전거가 재미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비싼 자전거를 구매하기보다 저렴한 입문용 자전거로 시작하고 재미를 느끼고 조금 지루한 것 같은데 느낄 때 기변하는 것이 만족도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비싼 자전거를 사놓고 자전거를 안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 흥미가 있어서 자전거를 구매했지만 외부에 나가서 타야 하고 시간도 내야 하기에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보다 비싼 자전거 성능이 체감할 수 없습니다. 비싼 제품과 저렴한 제품 모두 타봤는데요. 아주 큰 차이점은 못 느꼈습니다. 100만원대와 200만원대 이하는 차이가 나지만 200만원대, 300만원대, 500만원대, 1000만원대 정도 되는 자전거가 있다고 보면 선수라면 다르게 느끼겠지만 일반인 기준은 체감은 크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평지나 오르막길을 갈 때 타는 사람이 중요하지 자전거의 차이로 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초보일 때 고가 제품 체감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고가 제품을 사용하면 비교군이 없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문용 자전거를 구매하기는 좀 그렇고 비싼 자전거를 사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마리온 RX를 추천드립니다. 요새 전동 구동기의 트렌드에 맞는 스램,
구동기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으로 카본 프레임의 가격 100만원이나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이다. 그럼 자전거의 업그레이드는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좋을까요? 바닥에 닿는 순서로 해주면 체감이 바로 되는데요. 타이어, 휠셋, 프레임, 컴포넌트, 구동계 순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프레임의 경우에 처음에는 알루미늄을 썼다가 카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정말 그 가벼움과 좋은 승차감에 한번 빠지면 앞으로 절대 알루미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13kg 정도인 자전거를 8kg 정도로 줄여주는 게 이 카본 프레임인데요. 오르막길을 가는 게 어려운 분이라면 당장 내 프레임이 어떤 건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정도로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문용 자전거를 구매하기에는 좀 간지가 안 살고, 그렇다고 또 비싼 자전거를 사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가성비로서는 단연 1등인 제품으로 마리온 RX가 있습니다. 200만원짜리인데 이거 타면 주변에서 무시받는 일도 없고, 그러면서 성능은 거의 500만원 급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전거보다는 실력입니다. 결론은 실력이 없으면 저렴한 자전거든 비싼 자전거든 동호회 나가서 뒤처지는 건 똑같거든요. 오히려 실력 없는 사람이 뒤처지는 게 더 눈치 보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자전거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